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는 설날이네요. 이제 어, 주말에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시장은 첫째 주를 제외한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25일까지도 급등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는 28, 29, 30, 31일, 1일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음, 2월 달 첫째 주 목요일이 7일 날이지, 그죠? 예, 7일 날이고, 그 다음에 14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2월 달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니지, 그죠? 옵션 만기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까지 3주가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죠. 이번 달 장이 설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 며칠 쉬는 날이 있습니다. 4, 5, 6이 쉬는 날이죠. 그러면 다음 주하고 하루, 다음 주 일주일과 이틀, 일주일과 다음 주 만기 전주가 이틀입니다. 이틀이고 다음 만기 주지, 그죠? 그럼 만기까지 5일, 6일, 7일, 8, 9,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날짜로는 3주가 남았는데, 실제로 만기일까지는 10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날이 언제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다음 주 이 1일 날, 31일 날보다는 1일 날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일 날, 8일 날이 좀 많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이 1년 차에 월봉을 만드는데요. 1년 차에 월봉을 만드는데 이 월봉의 기준가를 보시는데요. 자, 선물로 저는 뭐 보니까 선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급락 이게 1월 10월 1일이네. 그죠? 10월 1일 날 급락하고 별 등락 없이 다시 하락 전에다가 지금 이 장대 양봉을 여기 278.62짜리 그죠? 278.62 이 장대 양봉의 몸통입니다. 몸통. 278.6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 그죠? 278.6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시장은 286점, 278.55에서, 그죠? 급락이 나와서, 요걸 조금 더 깊게 두고 보면, 요 자리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272까지, 그죠? 272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272에서요. 272점 272점 271.95였지 그죠? 271.9에서 현재 종가 282.4까지는요. 약 10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이 전에도 올라왔지만 여기에서도 10포인트가 올라왔죠. 그리고 야간장에서는 또다시 야간장에서는 또다시 240 284.65까지 올랐어요. 그럼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최근에 올랐는 것만 계산해 보면요. 221.9에서 284.65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이것만 쳐도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12포인트 올랐죠. 12포인트도 굉장히 큰 건데 저번 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저는 중간중간에 어,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마 이거를 돌파하겠냐 라는 첫 번째는 이 월봉상 이 절반 라인을 돌파하겠냐라고 봤는데요. 그냥 한번 돌파를 못했지 그죠? 돌파를 못하고 바로 꺾였습니다. 예, 바로 한번 꺾였어요. 근데 꺾였는데 이게 꺾인 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바로 급등을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돌파를 해버린 거죠. 이 자리를. 그렇게 되면서 279까지도 돌파해버리고요. 280까지도 돌파해버리고 281까지도 돌파해버리고 282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만에.
야간장에서는 또다시 284.6까지 또 올라왔어요. 음, 이게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보면요. 우리가 이 월봉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첫 주 2019년도에 첫 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첫 주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월봉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월봉은 이렇게 한번 가던 자리로 이렇게 되돌려 버리는데요. 이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대한 조정당할 수 있는 폭이 바로 이 자리인데 현재 상태에서 가장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지, 그죠? 단번에 내려올 수 있는 거. 우리 쉽게 하면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그죠?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시장을 올리는 우리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요. 개인이 아니고 시장을 올리는 주체는 바로 메이저들이겠죠. 메이저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55에서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래 쭉쭉쭉 올라가지고 무려 284까지 야간장 감안하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려요. 언제 많이 물리냐 그러면 제가 주말에 개인들이 많이 물린 자리를 보니까 269자리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카페라든가 또는 전문가 카페, 뭐 팍스넷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개인 카페 같은 데서 보면 가장 많이 하락을 예측했던 게 바로 269자리입니다. 물론 255에서 이만큼 올라왔어도요. 무려 15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까지 또다시 15포인트 올라왔어요. 그럼 뭡니까? 255와 284.6의 중간 라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269. 15포인트, 15포인트, 약 3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하락이 전환될 때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인데요. 여기서 하락이 전환되면은 되돌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월요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이 만약에 284.6을 고점이라고 본다면 이라고 예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들고 있어 보면요. 선물을 들고 있어 보면은 뭐 2포인트 정도는 그냥 예사로 물려버리거든요. 선물 한 계약도 두고 두 계약도 들어가고 세 계약도 들어가고 네 계약도 들어가고 다섯 계약도 들어가지, 그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개, 선물 한 개 가지고 물렸을 경우 저는 지금 현재 3천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죠? 3천만 원으로 선물 6개를, 5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 종가가 282.4였지, 그죠? 여기서부터 최대한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이거지, 그죠?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월요일날 갈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 285를 한 잡아보겠습니다. 이 야간장을 그냥 비교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 아니고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이 자리를 기준가로 생각하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에서 3포인트 정도 더 올라오면은 한 계약당 25만 원이지, 그죠? 손실이. 그럼 75만 원 정도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계약이면은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지, 그죠? 세 계약이면은 225만 원. 네 계약이면은 300만 원. 다섯 계약이면 425만 원.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현재 282.4에서 285까지 약 3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3포인트를 손해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선물을 한 계약 잡았을 때와 다섯 계약 잡았을 때를 비교해서 손실을 한번 봤습니다. 한 계약 잡고 3포인트 손해가 나니까요. 75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죠? 예, 근데 이게 내가 풀 미수 3천만 원 가지고 풀 미수가 아니라 전액 선물 매도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손실이 얼마란 말입니까? 425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에 425만 원 손실이 났으니까 원금이 까이고 까여서 2,58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공포스럽겠죠. 공포스럽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269부터 시작해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십시오. 지수가 너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선물 매도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쭉쭉쭉쭉 올라가 274가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시장이요.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쯤 오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어디까지? 얘까지. 저는 이 사람들 분석을 받는 게 아니라요. 제 분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269를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길래 이 정도쯤이면 한번 떨어질 거라 봤어요. 그럼 저는 근데 제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매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측 매매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예측이죠. 근데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예측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평소에 크게 먹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다치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84죠. 그럼 이때 보유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3천만 원 가지고 보유를 했다 가정을 하면 몇 포인트 손해 봤습니까? 뭐 평균 단가 275라고 가정합시다. 10포인트죠. 그럼 10포인트면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계약을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요. 250만 원 손해입니다. 이게 지금 3포인트니까 3배지 그죠? 3배. 요거 3배가 얼마입니까? 3.2배 정도 해야 되겠네. 3.2배. 손실이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3.2배면 얼마입니까? 한 1200만 원쯤 되죠. 대략 얼핏 잡아서 그죠? 얼핏 잡아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자기 원금에 지금 1200만 원이 날라가고 잔고가 1700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5포인트에서 7포인트만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깡통돼 버리죠. 원금이 깡통돼 버립니다. 근데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매매를 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매매를 하면서 이 자리쯤 오면은 매도를 치세요. 쉽게 하면 이런 거지, 그죠? 자, 시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1월 15일이지, 그죠? 이제 불과 10일 전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가네요. 어, 그럼 보통 많이 물리는 자리가 제가 차트를 보면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물려요. 이런 자리가 많이 물려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3일을 눌렀어요. 그죠? 3일을. 그러면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눌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눌릴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날 보세요. 안 눌러버렸죠. 안 눌러버리고 바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물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 본들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물려버렸어. 열받았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놔둬버렸어 그냥. 그 다음날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자고 보고 계셨지만 보세요. 이제 조정이 나왔지 그죠?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날 장중에 3분봉도 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떨어질 거다. 어디까지? 276. 근데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279까지는 269까지는 떨어질 거다. 아마 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엊그제 엊그제입니까? 그제입니까? 하여튼 한 3, 4일 정도 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둘러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도 둘러보고 어, 전문가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 이 자리에서 물려 있더라고요. 269자리입니다. 근데 일단은요. 이미 다 받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미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 모양만 나오면요. 저는 이미 올라간 지 알고 있습니다. 올라간 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이쯤 되면은 저는 하방 베팅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시황을 잘 맞추고 또 요번 올라갈 때도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모르지만 이 마디 가격은 거의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의 뭐 신급으로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요. 다음날 하루 정도는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날 아마 거래량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전, 전일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23만 개죠. 이게 17만 개로 줄었죠. 이거 얼마입니까? 23만 개. 근데 장대 음봉이 아니지만 십자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요? 이 매물대 자리지, 그죠? 이 매물대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가로 상승해 버렸다는 얘기죠. 상승해 버리면서 이 전저점을 맞아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돼 버렸어요.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이미 여기서 물려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269에서 272까지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는 271 정도에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뭡니까? 다음날 또 올라 버렸어요. 274.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물타기를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 따라 있는 사람들, 전문가에서 리딩 받는 사람들, 전문가 리딩 받는 사람은 손실이 1이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딩은 아니지만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분석해주고 장중에 제가 시장 분석을 해주고 있지만은 회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려 있으면요. 이렇게 물려 있다가 손실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물량이 이렇게 있다가 물량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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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손실이면 충분한 거지. 그죠? 그럼 이 정도 손실이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자리가 왔을 때 털어버리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털어버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이렇게 딱 돼버리면요. 회원마다 틀리겠지만 돈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물릴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일 때 이거니까 6천만 원인 경우에는 곱하기 2지 그죠? 물타기 하다 보니까 곱하기 2 될 수도 있죠. 손실이 800만 원입니다. 그럼 회원들은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손절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800만 원. 그럼 그런 카페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카페들이 이제 받는 회비를 한번 감안해 봅시다. 아무리 잘 나봐야지 100만 원 내외겠지 그죠? 예, 100만 원 내외일 겁니다. 회비. 이게 하루에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이지. 한 달 그죠? 1개월에 100만 원이죠. 그럼 1개월에 100만 원 정도 받는 카페에서 손실이 800만 원 나버렸어.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황스럽겠죠.
어떻게 할까요? 손절시킬까요? 손절 못 시킵니다. 이거 절대 못 시킵니다. 그 결과가 만약에 뭐 손절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뭐 예를 들면은 271 구간에서 매수로 하십시오. 매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손절시켰어요. 8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가정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수로 선물 매수로 이미 여기서 털려버렸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서 털려버렸고 이 자리에서 800만 원 손해봤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털려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떨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죠? 근데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를 봤단 말이죠. 큰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오히려 이걸 보고 있겠죠. 이걸. 그죠?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이요. 손해나기는 쉽습니다. 800만 원 손해보는 거 굉장히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여기서 매도 쳤으면 다 800 손해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몇 개 있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지금 현재까지 4개의 구간 중에서 아무 때나 매도를 쳤으면 손해볼 수 있는 돈이에요. 아주 쉽게 버는 게 아니고요. 손해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지. 그죠? 너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많이 올랐어.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배우면서 배운 것도 아니죠. 따라하면서 800만 원 손해받게 그죠? 그럼 결국에는 다음 날 또 올라 버렸어요. 다음 날은요. 또 아침부터 갭 상승 크게 올라 버렸어요. 크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 평균 단가가 271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다음 날 또 갭 상승하니까 5포인트 손해 버렸어요. 5포인트. 그럼 여기서는 5포인트 그죠? 5포인트 손해 봐 버렸어요. 3천만 원 몰빵 들어갔을 경우에 대충 이 정도 손해 났겠지 그죠? 이 정도 들고 있으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려요. 들고 있으라 하는 근거. 근데 다행스럽게 이날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날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전 안 왔습니다 그죠? 어, 내렸다가 이만큼 다시 쳐올려 버렸어요. 이만큼 종가는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쯤 되면은 다음날 또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다음날 하락. 다음날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본전에는 안 왔어요. 본전을 안 줬어요. 이 자리가 본전이라고 가정하거든 저는요. 아마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의 이 등락폭을 감안하면은 그 본전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271.7 자리를 봤던 거예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손실 났던 사람들의 본전 단가 여기입니다. 근데 다음날 본전 안 왔어요. 정확하게 271.95까지만 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뭡니까? 보시다시피 그냥 폭등을 해버렸어 다시. 여기까지도 사실은 해석상으로 보면요. 해석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다 급등할 거다. 생각 안 듭니다. 저도.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적이요. 이렇게 강했던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차트 보면 알겠지,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한 방에 올라갔던 게요. 작년에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지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내내 이렇게 강하게 간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있었던 게 요 자리지, 그죠? 요 자리. 자, 지수가 이만큼 폭락을 하고요. 요만큼 올랐어요.
지금까지 최근래 1년 이상, 최근래 1년 이상 이 자리에서요, 이만큼 오른 게 최대였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요만큼을 감안하면 요만큼, 딱 요만큼입니다. 그죠? 같은 크기니까. 그럼 지금은 뭡니까? 이만큼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돌파해 버렸어요. 금요일 날. 그럼 뭐예요? 또 이것만큼 더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앞전에 요 패턴만큼 더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290까지는 찍는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가는 자리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예상일 뿐이니까 예상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요. 자, 일단 같은 간격으로 올라가는 자리를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좁혀서 보면요. 차트를 다시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음날 꺾이고 다음날 또 올랐다가 다음날 바로 한 방에 돌파.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어, 전문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크게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배제를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그건 뭐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타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유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예, 우리 흔히 말하면은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단타 치는 사람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들이 보면. 여기는 보면은 뭐 네이키드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네이키드라는 건 한쪽만, 콜이든 콜, 풀이면 풋, 선물 매수면 매수, 매도 매도 한쪽만 본 사람이 있고, 양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매수. 콜풋 다 사는 거지, 그죠? 양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 양매수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콜풋과 양매수 하는 거지, 그죠? 콜풋과 양매수.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물과요, 옵션 간의 양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하락을 할 것 같으면요.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매매합니까? 하락을 할 것 같다. 크게 하락할 것 같다. 크게 하락할 것 같은데, 양매수를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크게 하락을 하니까요. 풋을 잡아야 되겠죠. 풋을 잡고요. 선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선물 매수 한 계약에 풋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들어갈 때는 잘 모르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5포인트 하락해 버렸어요. 5포인트 하락해 버렸어요. 그럼 풋은 뭡니까? 100% 올라가겠죠. 최소 100%에서 200% 올라가겠죠. 이게 만기 다가오면은 1000%도 올라가는데, 뭐 그냥 흔한 경우로 보면 100에서 200% 올라갑니다. 그럼 선물은 5포인트 손해 보겠지, 그죠? 5p 손해 보겠죠. 그럼 선물 5p 손해 보면은 손실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니까 125만 원 손해 보지, 그죠? 여기서 얼마 봅니까? 플러스 500에서 1000만 원 수익 납니다. 그럼 쌤 퉁 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최소 400에서 최소 4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날 5% 하락이 아니고요. 5% 하락이 아니고 음, 2포인트 올라버렸다 가정합시다. 2포인트 올라버렸다. 그러면 풋 500만 원 잡았던 것은 30% 까인다고 가정하면 3, 5, 15, 15만 원, 150만 원 날아가는 거지, 그죠? 30% 가정하면 150만 원 날아가는 게고, 풋은 2포인트니까 50만 원 수익 되는 거죠. 퉁 치면은 뭡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150만 원 손해 날 거를 손해를 줄일 수가 있지, 그죠? 150만 원 날 거 손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가 좀 괜찮지, 그죠? 콜포스로 양매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매도도 있고, 뭐 양매수도 있고 있는데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급등락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매수를 잘해서 콜풋 양매수를 이번에 만약 이번 시장에 만약 했다면은 한 100배 정도 벌었겠지, 그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쉬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누가 만약에 어딘가에서 수익이 났다면은 소문이 나겠죠. 야, 이번에 우리 10배씩 먹었어. 100배씩 먹었어. 소문 나겠죠. 소문 납니까? 안 나잖아요, 지금요. 손해본 사람만 수두룩하죠. 이래 갈 줄 몰랐다. 이게 쉽게 하면은, 어, 그게 대답이지, 그죠? 그렇게 갈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죠. 내가 잡고 있을 때 올라가야 되는 거지. 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뭐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안 다쳤어요. 크게 손해본 거 없어요.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안 다치는데. 요런 사람들이 이번에 회원들 돈 많이 까먹었어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경우가 어떤 얘기지?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돈을 못 버냐 말이지. 왜 못 봅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콜만 잡아도 어디든지 콜만 잡아도 언제를 잡아도 수익이잖아요. 언제 잡아도. 근데 왜 못 잡습니까? 사람이 해석하니까 그렇지, 그죠? 사람이니까. 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됐는 거고,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런 모양의 상승이. 1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잘 맞출 때는 푼돈 벌고 좋다 하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깡통차기 만든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00번 중에 한 번 틀려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매매 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100번 중에 한 번만 잘못해도 깡통 차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 두 개를 접목을 좀 시켜야 되는데요. 이 두 개를 접목을 시켜요. 장점만 빼고, 장점만 남기고요. 단점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평소에 이 단점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단점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장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평소에는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다니까 이렇게요. 벌 수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한번 걸려버리면은 이거 한번 걸려버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매매했던 거 다 날라가 버려요. 며칠 만에.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원래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절대 매매하지 마라. 너 지금 만약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 10월 달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월 달 말, 1월 말이 제일 무섭다.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엔 내려갈 것 같은데 1월 달이 제일 무섭다. 특히 1월 말, 그 중에서도 1월 말에 깡통을 제일 많이 찬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4, 5개월 전부터 하고 있어요. 작년 1월 달 전에 2018년도 1월 달 이전에 제가 얘기했지, 그죠? 2018년도는 폭락할 거라고. 1년 내내 폭락할 거라고. 제 말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년 내내 폭락했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요. 왠지 압니까? 하락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하락했거든. 하락할 거 아는데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원들도 10월 달에 돈 많이 벌었어요. 폭락할 때. 왜? 하락한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원래는 제가 어떤 시황을 말씀드렸냐 그러면요. 작년 제가 11월, 12월 달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조선주 살아난다. 지금 조선주 많이 살아났죠. 뉴스 좋지, 그죠?
4개월 지나고 보니까 조선주 지금 다시 수주 1등 되고 난리지, 그죠? 그리고 올해는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올라간다. 하반기 때. 한 8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는 잡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조금 예측이 조금 틀리긴 했어요. 삼성전자가 37,000원대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3만원 오면 잡을 거라고. 그리고 3년에서 10년 동안 보유를 할 거다. 10만원 간다 이거. 삼성전자 10만원 갑니다. 20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가요 그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37,000원에 잡느니 3만원이 오면은 3만원에 잡는 게 맞잖아요. 차트 분석해보니까 28,000원까지 보이더라고. 근데 좀 아쉽게 지금 37,0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몇 프로 올랐습니까? 3,000원, 7,000원 올랐네. 그죠? 7,000원. 요때 7,000원 올랐지.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 15%, 15%에서 20%는 올랐네. 그죠? 뭐 평균 잡아 18% 갑시다. 18%. 18% 올랐어요. 많이 올란 거예요? 18%가? 아니죠.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잖아요. 삼성전자. 이게 4만 원 맞는 거예요. 4만 원. 근데 이게 5만 4천에서 떨어졌으니까요. 또 5만 4천에서 4만 4천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내린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워낙 많이 내려서 조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이 상승 이제 바뀐다. 뭐 그렇게 예측하기 좀 힘들고요. 시장이 작년 1년 내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급해요, 지금 각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 급해.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완만하게요. 정상적인 상승이라 그러면 이런 상승이 안 나오지, 그죠? 저는 어떤 모양을 작년에 예상했냐 그러면 어, 장중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 그죠? 주가가 폭락을 하면은 폭락이요. 이렇게 폭락을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장이. 근데 이런 장 아니었잖아, 우리요. 우리 이번 하락장 이런 장 아니었잖아요. 어떤 장이었습니까? 경사를 타고 완만하게 이렇게 때렸어요. 완만하게. 완만하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됐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장이라면요. 절대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요. 경사를 타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을 지금 원래 8월 달 정도로 봤어요. 한 8월 정도 되면은 바닥을 완성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 봤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하락장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340이죠. 340. 340부터 255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90포인트 떨어졌지, 그죠? 고점과 저점은 약 9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반 정도로 보면 얼마입니까? 300 정도 되겠지, 그죠? 얘와 얘의 절반, 뭐 295에서 300이겠네. 이 하락 출발할 때의 고점과 하락 마감의 지점이 중간 지점이 약 295에서 300포인트입니다. 지금 284지 그죠? 야간장 감안해서 4지 그죠? 요까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과 여기서 조정을 할 거라는 거 보는 게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죠? 돌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또 반대로 또 이날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폭락할 수 있잖아요. 단방에 270 와볼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마이너스 10포인트 떨어져 버리고. 우리 이런 날 있었잖아요.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오든지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나 더 이상 미국하고는 협상 안 한다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자. 만약에 그런 재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바로 10포인트 하락이에요. 선물 폭락해 버릴 거라. 이렇게 너무 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발 악재가 하나 나오면요. 이거 바로 급락해 그냥 개 폭락해 버린다니까. 종합 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빠져버린다니까 지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밖에 없어요. 외국인밖에 없어요. 개인은 뭡니까? 저처럼 전부 다 너무 많이 올랐어. 또는 야 번져 놨으니까 팔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개인의 자금이 70% 이상이고요. 기관이 20% 이상이고 외국인이 10%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쓰는 돈의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구조. 근데 이 개인 70% 되는 개인이 뭡니까? 야 너무 올랐어 이거거든 지금. 그럼 얘네들은 매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이제부터는. 해도 단타밖에 안 할 거예요. 단타. 기관은 뭡니까? 외국인 외국인의 그 뭐라 하나 뭐 똥닦개 꼬붕이죠. 꼬붕. 외국인 따라하는 꼬붕. 그럼 얘들이 10% 가지고 시장을 올릴 수 있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현물 시장이 하루에 30조, 10조 정도 되고 지금 선물 시장이 하루에 3조잖아요. 외국인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투자해봐야지 4, 5천억이에요. 많이 투자해봐야지. 그럼 이 자금의 10분의 1이지 그죠? 얘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인데 이게 자본 집약적이에요. 개인은 이놈저놈 별 완전 니나노인데 얘네들은 뭐예요? 자본 집약이에요. 말 그대로 한 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조를 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남아돕니까? 아니지, 그죠? 돈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수익 실현해야 되겠죠. 우리 주가를 보면요. 지금까지 어떤 주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이거 왜 이랬습니까? 자금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100원짜리예요. 이만큼 올리는데 뭐 1000원이 들었다 가정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1000원 들어서 여기서 1000원 들겠지? 아니에요. 2000원 들어요. 주가가 그만큼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리는데 얼마 듭니까? 원래는 1000원밖에 안 들었지만 여기 2000원하고 3000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1000원이 아니고 100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여기 뒤에 억자를 안 붙여봐요. 그리고 뒤에다 공짜를 하나 더 붙여봐요. 왜?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데 1조가 들었어요. 1조 가지고 다음에 이만큼 못 올려요. 2조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3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무한정 들어요. 1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 흔히 눌림목이라고 하는 조정이거든요. 이런 조정 구간을 둬요.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정리해주고 다시 쳐올리고 정리해주고 쳐올리고 이때 수익 낳는 금액만큼 청산을 하고요. 다시 쳐올리 가지고 수익 내고. 그러니까 이때 올렸던 자금은 이때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돈이 무한정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쫙 올리려고 하는데 개인과 기관이 막 사주는 거예요, 그냥 막 사주는 거라. 그럼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뭐예요? 엉덩이만 톡톡톡 쳐주면은 개인들이 막 사주는 거라.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벤트장 있지, 이벤트장. 근데 이런 경우는요, 시간 지나 보면 다시 와 있어요. 시간 지나 보면 다시 와 있어요.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런 이벤트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벤트장이 아니에요. 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요. 이벤트장이 아니에요. 개인들 안 사요. 오히려 팔아요, 지금요. 지금 개인 펀드 지금 사상 최고로 해가지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물량도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팔고 있어요. 사는 사람은 누구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얘들 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조정해야지, 이렇게. 돈 떨어지면. 이 구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들어갑니다 하고 위로 사기는 힘들어요. 들어갑니다 하고 위로 사기는. 들어간다고 보고 위로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십수년 동안 또 그 앞전에 1983년부터 해가지고요.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면은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어, 상승폭이 각도가 좀 심하게 올라가면은 떨어질 때도 심하게 떨어져요. 그게 주식시장의 특징이지, 그죠? 근데 그 시점이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하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란 말이지, 그죠? 이 자리에서는. 하방도 폭이 굉장히 커요. 최소한 하루에 5포인트에서 뭐 7포인트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 2, 3일 정도에, 이 정도면은 2, 3일 정도에 1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이것만 먹어도 대박이죠. 예. 근데 문제는 물리면은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물리면은. 손실이, 아까 전에 보셨죠? 손실이 1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려있는 거는 못하겠어. 물려있는 건 안 되겠어. 물려있는 게 안 되면은 큰 수익도 보기 힘들죠. 우리가 투자락하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죠? 투자락하는 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같은 의미지, 그죠? 투기하고, 그죠? 자,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즘 보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손예원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민주당이지, 그죠? 자, 목포에 투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20몇 채를 사고 돈 많네, 그죠? 근데 이게 문화재라, 문화재. 근데 우리 문화재라 그러면은 뭡니까? 도자기죠, 도자기. 그죠? 우리 문화재 하면 도자기입니다. 뭐 백자, 청자 한 개당 10억씩 이래 하지, 그죠? 그게 아니야. 낮은 칠기라, 낮은 칠기. 낮은 칠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나무 같은 이렇게 함에다가요. 우리 장 있잖아, 집에 있는 장. 옛날 장. 그럼 여기 이렇게 뭐 붙은 거 있어요. 여기 뭐 비늘 같은 거. 이게 조개거든요.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게요. 어, 예술 가치 빼면은 가치가 없어요. 금이 아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뭐 청자, 백자가 아니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라. 우리 집에 있는 농.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농이라 그러지, 그죠? 우리 옷 집어넣는 거이지, 그죠? 농, 장, 뭐 결혼할 때 우리 다 여러분들 알지, 그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조개 껍데기 붙이는 거예요. 이 조개 껍데기 붙이는 요걸 보고 낮은 칠기라 그래요. 요런 목조, 함 같은 거, 화장품 함, 옛날 함, 지금 쓰는 거 말고 옛날 함 같은 거. 이거 비싼 거는 많이 비쌉니다. 1억도 하고 2억도 하고 해요. 근데 그래 땅을 정부에서 안 하는 거를 문화재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 목포에다가 땅을 샀답니다. 저도 옛날에 제주도 가려고 목포를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저는 시 같은 거,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제주도 가는 그 항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한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나름 발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목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보기에는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포가 있으면요. 이렇게 뭐 터미널에서 이렇게 항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요 이렇게 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요즘 자전거 같은 거 사람들 많이 타니까 요 근래 요쪽 길로는 발전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이쪽에 있잖아. 나머지 쪽에. 여기는 완전히 그냥 폐허예요, 폐허.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폐허입니다, 폐허. 완전히 폐허예요, 전부 다. 요 길만 조금 이렇게 발전돼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폐허에다가 이제 땅을 샀답니다. 이걸 투자냐 투기냐 이거지, 그죠? 투자냐 투기냐. 투기라는 것은 불법이지, 그죠? 투기는 불법인 거고요. 투자라는 것은 합법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목포 안 사지, 그죠? 강남에 가겠지, 강남에.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성남에 땅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에. 뭐 국회의원이겠지, 그죠? 성남에 땅 억수로 많이 있어요. 근데 사는 족족 재개발 들어갑니다. 능력도 좋지, 그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그죠? 막 사면은 재개발 들어가요. 그 땅값이 6배씩 올라가요. 13억 주고 사가지고 몇 달 만에 30억 주고 판 사람 있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회의원 있지, 그죠? 능력 좋지요. 13억에 사가지고 몇 달 만에 30억 주고 팔아먹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투기죠, 투기. 정부 어디서 빼왔겠습니까? 뭐 제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디선가 빼왔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품목이 전부 재개발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도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 또 여기에 목포에 폐허 사가지고 문화재 산다고 하는 사람 보고 이 투기라고 그러고 있죠. 이거 투기라 좀 그렇잖아, 그죠? 투자와 투기는요, 사실 같은 의미예요. 돈을 집어넣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은 투기가 되는 거고 재개발 안 되면은 그냥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값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어떻습니까? 1년에 100%씩 오르는 거 예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300% 오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500% 오르는 것도 있는데 30% 올랐어요.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이거는? 다들 보면 투기 투자라는 게 그 뭐라 합니까?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30억 투자 30% 먹어도요. 1년 만에 30% 수익이 나도 투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투기라고 하지요. 왜? 우리 대충 투자와 투기의 기존은 은행 이자를 보거든요. 은행 이자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2%대지, 그죠? 2%안 되지, 아직까지. 2%대입니다. 그 2%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넘어가면요. 우리가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프로입니까? 10%, 10배지, 10배. 1000%지, 1000%. 얘는 10,000%고요. 우린 게 투기다, 투자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투자냐, 투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얘기. 투자든 투기든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대출을 끼고 하지, 그죠? 대출을.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요, 땅은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봐요.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라는 게, 투기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모든 투자에서는. 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과 손실을 같이 하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겠다고 보는 거는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죠, 지금. 주가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급해요, 지금 보면. 이 지금 요 3일 만에 올랐던 게요. 약 11포인트고 야간까지 감안하면 13포인트, 14포인트면 14포인트. 너무 급해 지금. 아까 전에 봤지 그죠? 요 폭 하나, 요 폭 하나, 또 요 폭 하나. 어디까지입니까? 290까지 했지 아까 전에 그죠? 예, 그러면 이번 상승장에서 일단 마디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마디가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대 한도는 한 290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뭐 300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한데 그거면 다 300으로 보면 이 지금 집 팔아 가지고 지금 18포인트 먹는 거잖아. 지금 만약에 월요일 날 잡으면 그럼 집 팔아 가지고 18포인트 먹으면은 1억 이상 벌 수 있겠죠. 왜 안 잡냐고. 왜 잡지도 않고 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인데 사람들 쟤 아니 잡고 오른다고만 하더라. 우리 유명한 시조도 있지 그죠? 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만 트는 거예요. 어, 입만 트는 거라 그냥 올라간다는 거. 또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거. 대충 이래 보면 어디까지 270까지 떨어지겠죠.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입 트는 거지, 입 트는 거. 그럼 잡아라 지금쯤 매도 쳐라. 300 가더라도 270 오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14포인트 먹는 거잖아요. 14포인트면 돈이 얼마예요? 1포인트에 25만 원 잡아도 14포인트면은 얼마입니까? 한 300만 원 되죠. 한 개당, 한 계약당. 그럼 10계약 잡으면 3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왜 안 잡냐고. 6천만 원 투자해가 3천만 원 버는 건데. 모르니까 안 잡는 거죠. 모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이미 뭐 추세 다 돌파해버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 상태잖아 지금요. 예? 33일선 밑에 와 있고 21선 위에 와 있고 3, 5, 10, 20, 33. 우리 많이 배웠다 아닙니까 이거 정배열 상태라는 거. 이거 121선도 어딘가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121선 근처에 와 있지 않겠나 싶은데. 120에서도 지금 근처에 와 있는데 한 방에 그냥 금요일 한 방에 120선 돌파해버렸네. 121선의 의미가 뭡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이지, 그죠? 장기 이동 평균선.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장기로 봤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 보세요. 아직까지 얘 아직 멀었어요. 폭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되겠지,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급락해도요, 갑작스럽게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죠? 얘는 이렇게 돌아서고 얘는 이렇게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뭡니까? 요게 21선이고 여기 33일선이고 여기 121선 가정하면 60일선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외하고 보면 이게 정별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상승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고 이 상태거든요. 이래 올라가려 그러면 121선이 지금 약간 돌파했지 그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33일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은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돈이 남아 도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일단 지금 요 간격과 간격을 보면은 한 300 정도 잡아보고요. 290 정도 잡아보자고 일단은요. 29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 마드 가격을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 와중인데 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죠. 더 올라가면 또 340까지 304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 그죠. 이 폭을 보면 14포인트 정도 되니까 14에서 15포인트 폭이니까요. 돌파를 하면 290 돌파하면 또 304, 5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어딘가에서 물려있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투자의 개념, 투기의 개념이 없어지지 그죠. 돈을 투자 안 하면은 손실 보는 것도 없어요. 대신에 이득 보는 것도 없습니다. 뭐 공평한 거죠. 아직까지 살아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좀 짧게 하고 말려다 하다가 1시간을 했네요. 별 의미 없는 어, 뭐 말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차피 올라가는 거 올라갈 거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꽤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지금 올라가는 요 폭만 지금 감안해 보면은 요 폭만 봐도 11포인트거든요. 근데 또 월요일날 갭 상승할 거잖아요. 지금 요 폭을 가정하면은 야간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만큼 되겠죠. 앞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격 비슷한 간격이 이만큼이네, 그죠? 요 정도가 비슷하지, 그죠? 그러면 이 요날부터 올랐던 가격과 요날부터 내렸던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네, 그죠?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네. 그럼 이 정도 가격까지 온다, 그죠? 진짜 진짜 빨리 올랐네요. 여기서 저점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야간까지 감안하면 이만큼 올랐는데 그걸 아래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만큼이나 떨어지고요. 그러면 얘는 거의 바닥에서 단방에 지금 이만큼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한 2, 3, 4, 5, 6, 7, 8, 9, 10. 약 한 10일 정도 걸렸지, 그죠? 근데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금요. 10일 동안 올린 거를 3일 만에 같은 폭으로 올렸는 거예요, 지금. 3일 만에. 좀 급하지, 그죠? 예. 하여튼 커피 먹는 밥은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보고 상방 베팅을 할 것이냐, 하방 베팅을 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죠? 뭐 어떻게 되면 어찌 되면 이래 되겠지, 그죠?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하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까지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뭐 이런 패턴. 쉽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우리가 흔히 보던 상승 패턴. 이게 고점이 300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290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290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285 정도로 가정하고 요게 270 정도 가정하면은 어, 이 폭이, 그죠? 요렇게 놓고 보면은 300까지 간다고 하면은 가더라도 한 방에 가지는 못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하여튼 근데 이런 장에서는요, 더 중요한 거는 떨어진다고 베팅을 해도 못 먹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죠? 이만큼 떨어졌어요. 한 3일 만에. 한 10포인트 떨어졌어요. 근데 못 먹어요. 왜 먹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장중에. 또 이쯤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V자 반응 나옵니다.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이런 장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가상으로는 뭡니까? 장대 연봉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봉상으로 딱 펼쳐보면은 분명히 봉은 장대 연봉입니다. 연봉. 요 꼬리 약간 달려있고 요렇게 연봉이 나는데요. 아침에 차트를 보면 이게 전일 종가입니다. 종가. 전일 종가라면 아침에 이렇게 갭상승 뜨가 출발하든가 아니면은 뭐 개바락 출발해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야금야금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요. 또 이런 식으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하다 쭉 떨어져 버려요. 이런 음봉이 나오면요. 음봉은 음봉인데 이런 음봉이 나와버리면 못 먹어요. 못 버텨요, 이거요. 가장 손해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이렇게 급등시키는 케이스. 아침에 이렇게 쳐올리는 케이스. 그리고 지루한 가두리. 하락은 순식간에 나오고 반등은 더 크게 나오고 이런 시장에서 이런 음봉이 나오는 거는 잘 못 먹어요. 눈 감고 있어야 돼, 그냥 살아났고. 전날 여기서 잡았는데 이만큼 올라 버리면은 한 2포인트 손해봐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뭐 본전매도 해버린다고. 2포인트 물렸다가 본전 왔잖아요. 손절해 버리는 거. 손절하고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야. 에라이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다시 올라가. 그죠? 어떻습니까? 아, 잘 팔았네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5포인트 폭락해 버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장이. 쉽게 그냥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되는 장은 며칠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장중에 막 급등시키고. 그래서 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려 있어야 되는데 물려 있어 보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려 있어 보니까 막 400만 원도 날아가겠는 게라. 제일 좋은 건 어떻습니까? 한 개만 잡아요, 그냥. 물려 있어도 괜찮아. 한 개만 잡아요. 한 개 잡아서 10포인트 먹으면 250만 원 먹잖아요. 25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개가요. 200만 원 손해 보다가 올라올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잘 못 들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정도면은 잡아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잡아 싶은데 뭡니까? 불과 지금 3일 만에 약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지금요. 약 지금 3일 만에 13포인트 올라 버렸잖아. 선물 지수 12포인트, 13포인트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게 불과 2, 3일 만에 막 와버리는 거예요. 대변동장인 거죠, 지금. 대변동장이죠. 이런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하방 잡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에 시장 같이 잠깐 지켜봤습니다.
월요일 날 보고 오늘 저녁에 보고요. 이제 내일 시장. 시크릿 카페는 제가 미리 시황 좀 올려드리고 우리 연구소에는 아침 8시 한 40분 정도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